이번이 있는데요. 금리 선물은 그 통화 선물이나 그 주가지수 선물보다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어, 뭐 이제 가격 표시 방법도 조금 어, 그러니까 주가 지수나 또 통화 선물 외 환율은 직접 그것을 구입하는 가격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금리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 가격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 수익률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익률을 그 할인율이나 수익률이나 뭐 같은 말인데 그런 수익률을 표시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수익률도 이런 방식으로 표시하고 또 저런 경우에는 저런 방식으로 표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방식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런 수익률이나 그 할인율의 내용을 그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선물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루겠는데 일단 금리 선물은 여기 보듯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이다 해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금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채권 선물이라는 말을 안 쓰고 금리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리 변동에 따른 각종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하는데 그 금리 선물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선물에 비해서 시장별로 또는 상품별로 결제 방법이나 가격 표시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서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보이기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또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현금 흐름이 다른 선물과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른 선물의 경우에는 만기에 가서 그러니까 그 달러 선물이라고 그러면 그러면은 1년 후 만기가 되는 달러 선물이다. 그러면 1년 후에 가가지고 지금 선물 거래한 가격으로 달러를 주거나 받거나 그리고 원화를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 주가지수 선물도 마찬가지죠. 주가지수 선물도 1년 후 주가지수 선물이다. 그러면 1년 후에 가서 내가 선물 가격과 그 당시에 형성된 현물 가격의 차이만큼을 현물 결제를 하고 현금 결제를 하고 끝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듯이 그 주가 지수 선물의 경우에는 금리 선물의 경우에는 실물 인수도 방식을 따르면은 현금 흐름이 다른 그 선물과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금리 선물에 가가지고 넘겨주고 받는 거는 채권이잖아요. 근데 채권은 아직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한참 지나서 채권 만기가 돼서 채권의 원래금에 대한 현금 흐름이 뒤따라요. 그래서 어, 시간선상에 그 현금 흐름을 나타낼 때 다른 것에 비해서 좀 한 단계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 17-5 예제에서 한번 그런 내용을 봅시다. 만기까지 6개월 남은 금리 선물이 있는데 그게 98만 원이래요. 채권 가격이 이제 98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물을 내가 사면 어떻게 됩니까? 1년 후에 가서 채권을 98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권은 어떤 채권이냐? 기초자산인 채권이죠. 이 선물의 기초자산이 되는 채권은 만기가 3개월인 할인채래요. 그리고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만기가 6개월 남았다니까 이렇게 되겠나요? 그 여기 그 오른쪽에 이제 풀어놓은 걸 봅시다. 예? 실물 인수도 방식에 따라서 선물 매입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선물을 매입한 사람은 98만 원에 6개월 후에 가서 채권을 사는 겁니다. 98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 98만 원에 사고 채권을 받았더니 그 채권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만기가 6개월 남은, 3개월 남은, 만기가 3개월 남은 그 액면은 1,000원, 액면은 100만 원인 할인차다 이거예요. 알겠죠? 보통은 다른 선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끝나잖아요. 그 98만 원을 주고 현물을 받으면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그 받은 채권이 선물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갖고 있어도 채권 만기가 3개월 지난 다음에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채권 선물이, 금리 선물이 이제 그 현물을 주고받는 식으로 실물 인수도 방식으로 도입이 됐어요. 그랬다가 어, 그 아무래도 이제 실물 인수도 방식을 하다 보면은 그 만기 때 가서 그 채권 현물을 살려는 수요와 팔려는 수요가 생겨서 정상적인 평상적인 수요 공급이 아닌 좀 불안정한 그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현금 결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현금 결제를 한다면, 그렇게 현금 결제를 한다면은 선물 매입자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까를 시간선상에 나타내 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그 6개월 후에 갔더니 현물 채권이 가격이 98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6개월 후에 갔더니 98만 원에 사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때 채권이 만기가 3개월 남고 액면 100만 원짜리 채권이 98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거예요. 98만 5천 원에. 그러면은 나는 98만 5천 원짜리를 98만 원에 샀으니까 5천 원만큼의 차익이 생기죠. 여기서 5천 원이 생기고 끝이에요. 여기 이외에는 없죠. 현금 결제라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다 이제 미국의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T빌, 미국의 대표적인 그 선물로 T빌 선물과 그 T본드 선물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T빌 선물과 T본드 선물을 비교해 보면은 이 표에 있죠. 표에 보면은 이쪽 표를 보면은 T빌은 CME에서 거래되고 T본드는 CBOT에서 거래되고, T빌은 만기가 90일짜리인 채권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만기가 20년짜리 채권이에요. T본드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고 이건 단기예요. 뭐 또 그 사이 것도 있어요, 있기는. T노트라고. 근데 이 두 개가 대표적이어서, 그 다음에 계약 단위는 T빌은 100만 달러로 거래되고 T본드는 10만 달러로 거래되고, 결제율이 3692, 3690 똑같고, 가격 표시 방법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100-연 할인율, 이건 액면 대비 시가 비율, 이렇게 호가 단위의 좀 차이가 나고, 실물 인수도 방식이고, 이건 다 실물 인수도 방식이네요. 근데 이제 유로 달러나 이런 다른 거는 또 현금 결제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가격 표시 방법이 이제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T빌의 경우 이제 89-50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89-50이라고 하면은 100에서 89.5를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5%라는 뜻입니다. 10.5%. 그래서 그 얘기는 T빌 100만 원짜리가 얼마에 거래되느냐는 얘기냐면은 이렇게 거래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에서 100만 원 곱하기 10.5%, 이게 연이니까 요 90일짜리니까 90일로 해가지고 조정해서 97만 3,750원에 거래된다. 그러니까 만기 90일짜리 T빌이 97만 3,750원에 거래되면은 100에서 10.5를 뺀
89.50, 89-50으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5%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익률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인하는 거는 어, 그러니까 실무에서 할인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한 수익률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화폐 시간 가치에서 수익률 계산하는 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때 10.78%, 그 10.78%가 바로 그 채권 등가 수익률이라고 해요. 요거는 공시 수익률이라고, 공시를 목적으로 제시된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T본드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하냐? T본드는 좀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79-04, 79-04가 79-79와 32분의 4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액면이 10만 원짜리니까, 액면이 10만 원짜리니까, 10만 달러짜리니까 10만 달러 곱하기 79와 32분의 4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79,125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달러 T 본드가 79-04 또는 79-79와 32분의 4 이렇게 표시되면은 79,125원에 거래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79.4%도 아니고 이건 또 뭐예요? 79와 32분의 4. 미국은 그 우리나라와 달리 그 사람들은 이제 분수를 많이 써요, 분수. 그래서 우리는 소수를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5.4km가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미국에 가서 운전하다 보면 이제 5.4km 남았다. 뭐 우리는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5와 2분의 1 마일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요. 또 그러면서 이 가격 표시도 반을 쪼개고 그것을 또 반을 쪼개고 반의 반 4분의 1, 또 반의 반 더 세분화시키면은 그러면은 8분의 1, 또 그 16분의 1, 또 32분의 1 이런 식으로 쪼개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32라는 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온 겁니다. 왜 갑자기 32가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격 표시가 어떻게 됐든지 그 가격 표시에 의해서 결정된 산출된 그 가격이 이론적으로 그 수익률이 얼마로 돼 있다는 거냐 이거를 구해낼 수 있어야죠. 그 외에 기타 다른 선물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금리 선물에 대한 그 개요를 대략 설명을 했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금리 선물의 균형 가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금리 선물의 거래 형태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금리 선물을 여기서 보면은 보유 비용 모형에서 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S0가 채권 가격이고 이게 그 채권을 사가지고 만기까지 가는 데 드는 기회 비용이고 요 R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다 보면은 이자를 받잖아요. 중간에 그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지수 선물 균형 가격 했던 것처럼 C는 이렇게 보유 비용이 기회 비용이 산출이 되고요. 요거는 이거죠. 이것도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선물 만기인데 여기가 선물 만기예요. 근데 이렇게 여기는 T 프라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T예요. T. 그러니까 내가 S0를 여기서 사서 F까지 갖고 가는데 보유 비용은 T가 되는 거고 중간에 받은 이자의 여기서의 가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미래가치. 그렇죠? 그래서 그 식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 이렇게 보유비용 모형에 의해서만 산출이 되느냐? 금리 선물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도 산출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산출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보듯이 기초 채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균형 가격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가 t가 0이고 이렇게 가서 이게 선물 만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채권의 만기가 여기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S0 기초 채권의 가격을 이렇게 갖고 와서 보유 비용까지 더해서 요 가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보유 비용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것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채권을 받아요? 여기서 만기가 1년 남은 채권. 그러면 그 채권의 액면 금액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채권의 액면 금액이. 그러면은 그 채권의 액면 금액을 뭐라고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채권의 액면 금액을 없네요. 뭐라고 해야 되지? 만약에 여기를 C라고 해, C는 여기 C 이렇게 있으니까 안 되겠고, B라고 할까? D라고 합시다. D. 채권의 액면 금액이 D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요 기간 동안에 할인을 하란 말이에요. 할인을 해. 그러면은 요 F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초 채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선물의 균형 가격을 구하거나 아니면 현물 가격에서 시작해서 보유 비용을 더하거나 이 F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거를 예제 17-6에서 한번 먼저 보유 비용 모형에 의한 채권 금리 선물 가격을 확인해 봅시다.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 있고 액면 이자율이 7%인 채권이 1월 1일 현재 98만 원에 거래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가 98만 원이에요. 98만 원. 그리고 이자 지급은 7월 1일에 이루어지는 조건이고 매년 그리고 한 번 지급되나 봐요. 1년 후 인도하는 선물 가격은 얼마냐? 선물 시장 이자율은 0.8%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98만 원에서 시작해서 보유 비용을 더해요. 그럼 보유 비용은 98만 원짜리를 1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 보유 비용은 기회 비용이 78,400원이죠. 8%로 계산한. 그런데 액면 이자율이 7%라니까 요 7월 1일 날 7만 원을 줄 거예요. 이자를 받아서. 근데 그 7만 원이 여기 가면은 얼마가 됩니까? 그게 R이에요. 여기서 구한 거를 여기에 그 가치로 평가한 게. 그러면은 바로 1 플러스 4%. 반년이니까 4%에서 72,800원이 되겠죠. 그래서 98만 원에 S 플러스 C 마이너스 R 이래가지고 98만 5,600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선물의 균형 가격이 되는 거예요. 1년 후 인도하는 채권의 선물 균형 가격. 그런데 이렇게 구한 것을 T비례 방식으로 표시하려면은 이 98만 5,600원이라는 것은 100만 원에서 이렇게 뺀 걸 거 아니냐. 그때 요 R을 구하면 2.88%가 되는데 100에서 2.88% 빼면 97-12로 표시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유로 달러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98만 5,600원이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요 R로 표시한다고. 그래서 요거를 공시 수익률을 바꾸면은 등가 수익률을 바꾸면 이제 97-08이 되고 T본드는 이렇게 98.56% 아닙니까? 98.56%는 32분의
18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거예요. 그 미국 T빌, T본드, 유로달러 이런 것에 의해서 뭐 이렇게 표시한다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구조만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거는 그 금리 선물의 균형 가격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금리 선물 거래를 재정 거래, 해지 거래, 또 뭐 투기 거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재정 거래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재정 거래를 살펴보려면은 재정 거래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론 가격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균형 가격을 어떻게 구하느냐? 첫째, 아까 얘기했듯이 보유비용 모형을 충실하게 적용해서 현재의 기초 채권의 가격에서부터가 보유비용 더하고 기간 수익을 빼고 이렇게 해서 구한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기초 채권의 만기 현금 흐름에서부터 아까 D라고 했잖아요. D. 그래서 D를 아까 그걸 다시 그려봅시다. 여기가 F가 되는데 여기서 S에서 시작해서 여기 D에서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와서 S에다가 S 플러스 C 마이너스 R 해서 F 균형 가격을 구할 수 있고 D는 여기서 D 액면 금액을 요 금액을 할인을 해서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할인할 때는 뭘로 할인하냐? 할인할 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적용되는 금리 그게 바로 F 아니에요. 선도 금리 그걸로 할인을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거는 R이죠. R 여기를 0, 1, 2라고 하면은 보유비용에 의해서 균형 가격을 구할 때는 이론 가격을 구할 때는 요 현물 금리를 쓰고 그 D를 통해서 F를 구할 때 할인율은 F1, 2에 대한 선도 금리를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인을 하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나온 F 이론 가격이 실제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 가격과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시장 가격이 높으면은 현물 매입 재정 거래를 하고 시장 가격이 낮으면은 현물 매도 재정 거래를 하는 거죠. 뭐요? 제대로 얘기했나? 이론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낮으면은 이론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낮으면은 시장 가격을 사야 되니까 선물을 매입하고 현물을 매도하고 맞네요. 그래서 예제 17-7을 봅시다. 여기 간단한 예제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인 할인 채권의 가격이 만기별로 다음과 같이 형성되어 있대요. 1년 만기 할인차는 909에 거래되고 2년 만기 할인차는 783에 거래된대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1년 후 만기가 도래되는 금리 선물의 균형 가격은 얼마냐? 단 이 금리 선물의 기초 채권은 만기가 1년이며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인 할인차다. 그 얘기는 일단은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은 요 그림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 2년. 그랬을 때 요 기간에 그 1년짜리 여기서 1년 만기 할인채 100만 원짜리가 여기서 909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시기에 의해서 그 1년 현물 금리가 10%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 그리고 2년 만기 할인채가 783이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100만 원 들어오는 것에 여기 현재 가치가 783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100만 원을 요 제곱으로 할인을 한 것이 783이 되니까 이게 13%가 되는 거예요. 이게 10% 13% 바로 그게 우리 그 사장인가? 뭐 거기서 채권 수익률 얘기하면서 현물금리, 선도금리 얘기할 때 그거 나온 그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일단 뭐를 통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할인채 가격들을 통해서 요거하고 요걸 구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런데
요 기지를 채워넣어야죠. 이게 선도금리인데 그 요 두 개의 기업 평균이 요거니까 요 선도금리를 구해봤더니 요게 16.08%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1년 후 만기가 되는 금리 선물의 균형 가격이 얼마냐 이랬어요. 그러면은 그 방법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보유비용 모형을 적용해서. 그럼 여기 현물 가격이 얼마입니까? 90, 여기서, 그런데 이제, 이 금리 선물의 기초 채권은 만기가 1년 후라고 그랬잖아요. 1년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선물을 매입을 했다고 봐요. 이 1년, 만기가 1년 남은 선물을 매입했다고 하면은 여기 가서 채권을 받고 그 채권이 여기 가서 원금을 주는 채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매도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선물을 매도했다고 그러면은 난 이 시점에서 선물을 매도했어요. 어떤 선물? 만기가 1년 남은 선물.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만기가 1년이 됐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매도했으니까. 채권을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채권이 어떤 채권이어야 돼요? 만기가 1년인 채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권을 넘겨줄 때는 만기가 1년인 채권을 넘겨줘야 되니까 아예 채권을 여기서 만기가 2년 남은 채권을 사면 되죠. 만기가 2년 남은 채권을 사면은 쭉 가서 여기서 1년 남은 채권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러면은 그때 만기가 1년 남은 채권을 넘겨주면은 선물 매도를 이행한 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균형 가격을 구할 때는 S0 만기가 2년 남은 채권 783184에서 여기서 이만큼 간 거를 그 미래가치로 계산을 해요. 그래 이제 보유 비용까지 들어간 거죠. 근데 보유 비용이 여기서는 10%니까 10%로 해보면은 861461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만기가 1년이고 기초 채권이 만기 1년짜리인 선물의 균형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끌어오는 걸 해봅시다. 기초 채권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선물 만기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액면이 100만 원짜리인 할인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이번에는 이렇게 끌어와요. 그러면은 100만 원을 선도금리 16.08% 끌어오면은 바로 86146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든 여기 와서 이론 가격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할인율, 이 기간 간의 금리를 잘 적용을 해야 되죠. 만약에 금리 선물 시장 가격이 88만 원이라면은 어떤 형태의 재정 거래가 가능한가? 88만 원이면은 지금 그 이론 가격이 86만 원 아닙니까? 그럼 86만 원하고 88만 원을 보면은 시장 가격이 88만 원이니까 이게 고평가됐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하고 고평가됐으니까. 그래서 선물 시장 가격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현물 매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때 선물 매도를 했으면은 1년 후에 가서 만기 1년짜리 채권을 넘겨줘야 되니까 현물 매입할 때는 어떤 현물을 매입해야 돼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기가 2년짜리인 현물을 매입해야죠. 여기에 그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재정 거래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지 거래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지 거래. 해지 거래는 그 기본 시기 항상 저기서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가 지수 해지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또 주가지수 해지에서도 얘기했고, 또 그 선물 거래 유형 얘기할 때도 해지 비율을 얘기했어요. 해지 비율. 그래서 해지 비율은 항상 해지 비율 HR, 해지 레이셔는 곱하기 F 해가지고 델타 F예요. 델타 F. 그래서 항상 델타 S가 돼야 돼요. 델타 S. 왜냐면은 요그 HR입니다. 그 내가 현물에서 100원만큼 손실을 본다. 그런데 내가 이용하는 그 선물은 가격 변동이 만약에 25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4개를 거래해야 반대 포지션으로 거래해야 이게 똑같아서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해지 거래는 금리 변동, 주가 변동,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나의 현물 포지션에서 손실이 얼마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현물의 그 손실이 그 선물 한 계약의 선물 하나의 단위로 나타나는 가격 변동으로 커버가 돼야 되니까 그게 25라면은 4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4개가 바로 이제 해치 계약수가 되는 거죠. 해치 계약수. 가장 단순한 모형은 그 현물 가격과 선물 계약의 시장 가치가 동일한 비율로 변하면은 S분의 델타 S가 F분의 델타 F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딱 한 개를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손실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손실의 그 변화 폭이나 그 이 변화율이 똑같다면은 동일한 비율이 된다면은 이때의 해지 비율은 1이다. 그죠?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해지 대상이 되는 포트폴리오 그 주가지수 선물에서는 이제 여기가 해지 대상 주식 또는 해지 대상 포트폴리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채권이니까 해지 대상 현물 채권의 시장 가치를 선물 계약 한 단위의 시장 가격으로 나누면은 내가 몇 개를 계약을 해야 되는지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계약수예요. 요거는 이제 해지 비율이 그러니까 비율이 똑같으니까 요거는 이제 해지 비율이 1대 1이니까 이제 해지 비율이 1인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내가 100이고 시장 가치 그리고 이게 25다. 그러면은 내가 4개의 계약을 하면 된다는 거죠. 요거 아까 요거는 이제 델타로 표시했으니까 해치 비율이 되는 거고 이게 뭐 1000이다 그랬죠. 1000. 250 한 개당 250개이다 이러면은 4개의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서 여기를 보면은 델타 F의 델타 S가 HR이 되잖아요. 그렇죠? HR.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델타 F의 델타 S는 S의 F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으면은 그 이게 똑같으면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시장 가치나 그 선물의 가격이 똑같으면은 그냥 이 자체가 그 HR이 되면서 해치 비율이 되면서 그 해치 비율이 되는 거죠. 똑같으면. 그러면서 이게 계약수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똑같지는 어렵죠.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변한다면은 비율이 똑같이 이렇게 변한다면은 요 시장 가치를 내가 1000억 원을 갖고 있다. 근데 한 개, 아니, 1000만 원을 갖고 있다. 근데 한 개는 250만 원의 선물 한 계약이 250만 원이다. 이러면 이렇게 해서 4계약을 하라는 얘기예요. 전환계수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환계수 모형은
그 시장 가치가 전환계수 모형은 그러니까 채권은 금리 선물의 경우는 이제 해지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기본 원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선물 가격의 변동분으로 현물 가격의 변동분을 막겠다. 똑같이 만들겠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환계수 모형이라는 거는 이제 선물 계약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종류가 굉장히 많겠지만 그 선물 시장, 금리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은 표준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뭐 T본드, T빌 이런 것처럼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표준물의 한 계약, 표준물 한 단위로 채권을 종류별로 나눠요. 그러니까 어떤 채권이 있으면은 특정한 채권이 있으면은 그 채권을 표준물 채권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표준물로 나누면은 요게 바로 이제 전환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전환계수로 완전 이제 해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단순 해지 선물 계약수에다가 전환계수분의 1 요걸로 전환계수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선물 계약수로 하면 된다는 거고 이거는 사실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사용되는 실무적인 내용에서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요 BPB 모형이나 좀 이따 듀레이션 모형 요게 더 이론적이어서 이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게 금리로는 0.01%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0.01% 움직였을 때 채권 가격의 변동분 그거를 베이시스 포인트 밸류라고 그래요. BPB. 그래서 어떤 식으로 HR을 구하냐면은 선물 계약이 1BP 움직일 때에 얼마의 가격을 변동하느냐, 현물 채권은 얼마큼 변동하느냐, 그걸로 해지 비율을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 해지 계약수에다가 이렇게 곱하면은 선물 계약수가 된다. 우리 이제 이거 좀 이따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 모형. 듀레이션도 듀레이션 이제 우리 다음에 하겠지만 미리 좀 간단히 얘기하면은 수익률 변화에 대한 현물 채권의 가격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듀레이션이. 그래서 그걸 D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듀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 금리 선물의 해지 비율을 쓸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좀 공부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좀 얘기합시다. 그냥 DF는 선물이 듀레이션이고 S는 현물의 듀레이션이에요. 그런데 듀레이션이 크면은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을 나눠가지고 DS 나누기 DF 해가지고 선물 듀레이션 하나의 변동에 대한 현물의 변화분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해지 비율로 이용이 된다. 그래서 단순 해지 계약수에다가 이거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 회귀 모형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앞에서 회귀 모형을 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은 다 선물 가격 변동분으로 현물 가격의 변동분을 막겠다는 건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좀 채권 금리 선물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알아둬야 될 거는 듀레이션 해지와 또 베이시스 포인트 밸류 해지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회귀 모형은 꼭 금리 선물뿐만 아니라 저기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전환계수는 좀 실무적인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제를 봅시다.
그 예제로 이제 그 두 가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가나 기업의 그 예제를 보니까 현재 210일 후에 만기가 도래되는 국채를 그 보유하고 있대요. 근데 1개월 후에 매각할 거래요. 그러니까 30일 후에 매각할 거니까 그 채권은 매각할 시점에서는 만기가 얼마 남았어요? 180일 남은 거죠. 180일. 금리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 선물 시장을 이용해서 매각 시점에 불을 해지하고 전돼요. 금리가 상승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 한 달 후에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역관계에 있으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고 현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싸게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손실을 보죠. 손실을 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금리가 상승을 해서 채권 가격이 현물 가격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손실을 본다. 그러면은 선물은 어떻게 해놓으면 됩니까? 매도를 해야죠. 그죠? 선물을 매도해야 되죠. 그거 아니고 그냥 이거는 난 현물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선물은 매도해야 해지가 되지. 현물에서 롱포지션이니까 선물에서는 숏포지션을 취해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이용하려는 그 선물을 보니까 그거는 만기가 내가 이용하려는 선물은 만기가 120일이 남은 거고요. 이 선물은 이 금리 선물은 만기가 90일짜리 그 T빌이래요. 그런 선물 계약인데 일단 해지 전략을 설명해라 그랬으니까 뭐 반대 표시를 취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개월 후 현물 선물 금리가 모두 1% 상승했을 경우에 역시 예상한 대로 금리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해지가 어떻게 됐을까 결과를 보여달라. 그리고 현재 현물 시장의 채권 가격은 90-00이고 89-50이래요. 그러니까 현재 채권 가격을 구할 때는 10%의 공시수익률로 할인을 하고 요거는 10.5%의 공시수익률로 할인하는 거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시간선상에 그려서 구조를 이해를 해봅시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채권이 보유채권의 만기가 210일이에요. 자, 난 지금 현재 여기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210일 후에 만기입니다. 근데 나 언제 처분하려고 그래요? 1개월 후에요. 여기서 처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처분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용하려는 선물의 만기는 120일이래요. 그럼 내가 현물을 갖고 있으니까 선물을 매도했다가 매입을 해서 청산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기가 120일 남은 선물을 매도했다가 요 30일 지난 다음에 내 보유채권을 매각하면서 동시에 만기가 이제는 90일 남은 금리 선물을 매입해서 청산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실제 금리가 1%씩 상승했다니까 여기에 지금 금리 상승 전에 내가 지금 매각을 했다면은 금리 상승 전에 금리로 매각을 했다면 그게 10% 아니에요? 10%? 그래서 10%를 매각했으면은 이 10%를 공시수익률로 TBD라니까 이렇게 할인을 합니다. 여기서 할인을 해서 180일을 할인을 하네요. 왜? 180을 할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여기서 금리가 하락을 했다는 거, 상승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기가 내 보유채권의 만기가 얼마 남았어요? 180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80일 남은 거를 할인해서 그 할인한 현재 가치를 그 95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금리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근데 금리가 1% 상승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 상승해서 실제 받게 되는 거는 945000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그 무방비 상태로 그냥 생각 없이 와서 여기서 팔게 되면은 94만 5천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상승을 할 거라는 거를 알고 미리 여기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선물을 통해서 해지를 하겠다 해서 여기서 만기가 120일 남은 선물을 매도했다가 여기서 매입 청산을 하면서 여기서 이익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개월 후에 1개월 후에 선물 계약 청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선물 계약을 매도할 때는 얼마의 가격으로 매도를 해요? 선물 만기가 됐을 때. 선물 만기가 됐을 때에 선물의 기초채권이 90일 남은 거라고 그랬죠? 90일. 그러니까 선물의 기초채권이 90일 남은 90일짜리인 T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100만 원 10.5% 89-5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10.5%로 360분의 90만큼을 할인을 해요. 요게 973750으로 선물 가격이 되는 거예요. 선물 가격. 그러니까 요게 선물 가격 매도니까 요거는 이제 돈이 매도니까 요거는 들어오는 효과가 있는 거죠. 들어오는 효과. 그런데 내가 선물을 매입할 때는 여기서 매입했잖아요. 여기서 매입했다고 이게 120일 남았다고 해서 120일 할인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선물 만기지. 기초채권의 만기는 항상 T빌이 90일짜리라고 했으니까 기초채권이. 그러니까 여기 90일이 되는 거예요. 90일로 금리가 여기도 1% 올랐다 했으니까 1% 올라가지고 971 250만큼이 나간 게 돼요. 이게 선물 매도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고 선물 매입에 따라서 돈이 나간 걸로 중간에 뭐 계속 일일 정산이 있겠지만 토탈 계산한 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산에 따라서 2,500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2,500원에. 여기서는 얼마? 5,000원만큼 손실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분 해지가 됐네요. 부분 해지. 그냥 냅뒀을 때보다는 2,500원만큼의 이익은 봤으니까 해지를 한 게 되죠. 근데 이제 완전 해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냥 봐서 선물 한 계약을 했더니 2,500이고 봐요. 선물 한 계약은 2,500이고 내 채권 하나로 이거는 5,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를 해야 5,000원을 커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이가 바로 계약수가 되는 거예요. 계약수, 선물 계약수가. 선물 계약수가 아니라 이제 단위당이니까 이제 해지 비율이 되는 거죠. 해지 비율. 그런데 완전 해지를 위한 선물 계약수는 얼마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BPV를 계산해 봐요. BPV를 계산을 하면은 현물 채권의 BPV는 자, 이게 100만 원짜리입니다. 100만 원짜리인데 금리가 0.01% 1bp 움직일 때 현물 채권은 만기가 지금 이 시점에서 180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80일로 하면은 50만큼의 BPP예요. 그러니까 BPV, 베이스 포인트 밸류. 그러니까 1bp 움직일 때의 이 채권의 가격 변동분이 50이란 말이에요. 선물 계약은 100만에서 0.01%고 360분의 90이잖아요. 그래서 요 90은 기초채권의 만기가 90이니까 그래서 2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50을 그러니까 50분의 아까 우리가 BPB를 25로 해서 바로 2가 해지 비율, 해지 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지 계약수가 되는 거예요. 듀레이션을 가지고 해봅시다. 듀레이션은 이게 할인채라고 했잖아요. 듀레이션은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할인율이 아니라 할인채. 할인채의 경우에는 D가 곧 만기예요. 그렇죠? D가 곧 만기예요. 이거 다
어떤 채권이었습니까? 할인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만기는 듀레이션이 180일인 거고, 보유 채권이. 그리고 금리 선물의 그 기초 채권은 만기가 9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듀레이션을 이용해서 해지할 때는 그 듀레이션으로 현물 듀레이션을 나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역시 2가 되죠. 이 계약수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한 단위가 그 얼마큼씩 변화하느냐. 그래서 한 단위를 했더니 5천이고 이건 2,500이다. 그럼 5천 가지고 2,500을 커버하려면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되잖냐. 이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델타 F와 델타 S를 구해가지고 그걸 갖게 만든 거고, 또 그 다음에는 BPB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BPB를 가지고 해보니까, 내 현물은 50이고, BPB가 선물은 25다. 그래서 2가 되는 거고, 또, 듀레이션 가지고 하면은, 그 듀레이션의, 이 할인채의 경우에는 듀레이션 만기가 이러하니까, 그냥, 여기선 듀레이션을 그냥 눈으로도 구할 수 있죠. 180 나누기 90 이래 가지고 2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금리 선물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뭐 여기 17장에 그 선물과 옵션의 결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안 되네요. 일단 그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옵션까지 결합시킨 거니까, 옵션과 선물을 결합시켜서 어떤 형태의 또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하나는 기초자산이 옵션인 선물은 기초자산이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기초자산이 선물인 옵션의 경우는 어떨까? 그런 내용을 한번 그 전통적인 OPM과 비교해 봐서 좀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스타디를 해서 해도 좋고, 그 앞에 거랑 비교해 가면서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